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7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명식은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인 미월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일간과 월령에 대한 관계, 나머지 배합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사주 보는 기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되죠. 이것도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그저께 경금신금을 같이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어차피 수를 공부하는 것이니까 오늘 내일 또 임계수를 같이 한 번씩 보게 되면 학습 효과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대비되는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과 음을 구분하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같은 것이죠. 남성이 씩씩하고 강하고 크고 무겁다라고 하면 음인 여성스러운 것은 뭐예요? 높지 않은 것이니까 낮은 것이고요. 무겁지 않은 것이니까 가벼운 것이고 밝지 않은 것이니까 약간 어두운 것이면서 이렇게 약간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죠.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를 비유를 할 때는 같은 수,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대수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작은 물이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대수인 양수인 임수는 뭐예요? 바다 내지는 강호수 같은 것을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개수는 작으니까 뭐예요? 비라든가 비하늘에서 내리는 비 내지는 이슬 같은 것 내지는 옹달샘 같은 것을 갖다가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중요한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아야 돼요. 맑음이 가장 핵심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바다도 바다 청정해역이라고 하죠. 청정해역. 자, 한번 써볼까요? 청정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 바다 같은 데가 남해안이라든가 제주도 앞바다 같은 데는 에메랄드빛 그러한 맑은 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져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는 맑은 바다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방사능에 좀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수인 임수가 됐던 음수인 개수가 됐던 맑아야 되는 것이죠. 한강도 맑아야 되는 것이고요. 소해안강도 맑아야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공업화되기 전에는 거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같은 경우, 시냇물 같은 경우는 그냥 떠먹어도 크게 되지 않을 정도로 1급수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그냥 떠먹으면 바보 취급되고요. 잘못하면 심각한 복통이라든가 좀 안 좋은 그러한 것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물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맑고 깨끗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당연히 임수도 맑은 것을 좋아할 것이고 개수도 맑은 것을 좋아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수라 하더라도 맑음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것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어디 있냐? 청징함에 있다라고 해서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바다, 큰 강과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태풍이라든가 장마전선 때문에 엄청난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고요. 또 남해안 같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역류해 가지고 물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넘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침수를 시킨다거나 담장을 무너뜨린다거나 산사태를 낸다거나 하거나, 그래서 큰 물은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임수가 충분한다라고 하는 충분한 그런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나타나는 거라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이런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막아 주어야지만 그런 물난리가 나지 않죠. 예를 들면 지금 강이 있을 때 강둑을 좀 튼튼하게 하게 되면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 뭐 방파제 같은 것을 튼튼하게 지어놓게 되면 뭐 해일이라든가 내지는 큰 파도가 이렇게 쳤을 때 그 파도를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음수이기 때문에 작은 물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충분한 성질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무토 기토를 쓰기보다는 그냥 작은 금으로서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을 필요하겠고요. 무토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개수를 탁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와 음수인 개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기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개수는 맞게 되면 작은 물이기 때문에 그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오히려 토가 많게 되면 수가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수는 왕하다 하더라도 토를 쓰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조합을 해줄 것인지는 바로 일간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도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임수이니까 임수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은 개수 미월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 미 또 반복이 되죠. 남방에 해당이 되고 여름이에요. 여름. 그 다음에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그 본기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화가 왕한 계절임을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가 왕한 계절인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4, 5미 남방으로 보게 되면 여름이기 때문에 화가 왕한 화왕절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진술, 충미 이런 4개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또 토왕한 토왕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화로 볼 것이냐 뭐 토로 볼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 국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월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그제도 설명드렸지만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강의를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금 이 강의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또 강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소서절과 그 다음에 대서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 소설과 서서 절입이 되어야지만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대설이라고 했는데 대설이 아니고 이거는 대서가 되겠죠. 대서가 이제 미월 안에는 소서 대서가 있는데, 소서라고 하는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이지만 대서라고 하는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지만은 미월을 갖다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대서가 됩니다. 그래서 대서 전이냐 대서 후냐에 따라서 대서 전이 됐을 때는 이걸 상반월이라고 해서 5월과 마치 똑같아요. 그래서 5월에서 바로 미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주로 볼 때는 5월과 동론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게 되면 하반월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반월이 되면 이때는 금수가 이제 진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그냥 미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마치 5월과 같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하고 임수 자체가 약합니다. 그죠?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금과 비견겁제인 수로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만약에 하반월이 태어났을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가 내적으로 힘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반월 지나서 입추가 되게 되면 바로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반월에는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하반월이 됐을 때 임수도 금수가 진기해서 암적인 힘을 갖는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내맥적으로 잘 살펴야지만 사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계절의 심천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상반월과 하반월이 이렇게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는 뭐 꼭 미월뿐만 아니라 진월도 마찬가지로 상반월, 하반월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미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술월도 상반월과 하반월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월도 이렇게 구분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때가 4개월이라고 해요. 4개월. 이면서 토왕절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진월 같은 경우는 토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목과 토가 같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월 같은 경우는 토만 나온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세력을 갖는 것이고, 술월도 마찬가지로 금토가 세력을 갖는 것이고, 축월은 수하고 토가 같이 세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어떻게 보면 사주를 보기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한다? 계절의 심천을 봐라라고 하는 것이 사주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알려주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사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이왕 어차피 공부할 거면 구구단 배우다가 끝나면 고차원적인 어떤 방정식은 풀 수가 없겠죠. 이왕 명리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신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주 원국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심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풀이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계속 눈으로 반복하시고 입으로 따라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미월이 태어났고요. 아직은 대서가 되지 않았어요. 대서가 되려면 언제가 되냐면 다음 주 7월 22일 수요일이 되어야지만 대서가 되겠죠. 오늘은 대서가 되지 않았고 토요일이죠. 18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 3, 4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3, 4일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서 전인 상반월인 미월에 임수가 태어난 것이고요. 아직은 기후가 고온 건조한 것에 해당이 되고, 임수 자체는 아직 힘을 얻지 못한 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는 미라고 썼지만은 보는 것은 뭘로 봐야 된다? 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임수 자체가 약하고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경금 같은 거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단 임수 자체를 생조해서 임수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개수라든가 다시 임수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구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히 미월 이렇게 보게 되면 토왕절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모일주였다라고 하면 오미합하게 되면 반드시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그야말로 5월보다도 더 뜨거운 화가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바로 5월의 사주 보는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금과 수를 같이 배합하는 것이 상반월인 미월의 사주 보는 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명식을 이제 다시 한번 계속 한번 보게 되면은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미월이 지금 상반월이 있기 때문에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술토를 보게 되면 화토가 같이 왕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화는 화생 토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토가 왕한 그러한 것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일간 임수는 약하고 토가 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 미토는 정관이고요. 술토는 편관이다.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게 되지만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술토를 보게 되면 합쳐서 그냥 이거는 전체적으로 칠살격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편관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또 한 가지 임수는 약하고 관살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하다. 살중신경하다. 신약, 살,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국세는 그러니까 뭐예요? 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 주어서 뭘 해야 된다? 살인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카페에서 질문하시는 것을 봤는데 일간은 을목인데 월령은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인격이 아니라 상관격이 되는데 4월에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써놓고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써놓고 보기엔 좀 어렵게 제가 사주 명식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을목의 을목의 지지로 묘가 2개 있고 을목에 다시 2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도 왕하지만 칠살인 기토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살인상생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보는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령 자체가 상관이기 때문에 격은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인 화가 다시 칠살인 기토를 생해주게 되겠죠. 그죠? 기토. 그러면은 이거는 상관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게 되는 그러한 재성이 아니죠. 이거는 칠살도 왕한 그런 화토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를 어떻게 돼요? 통관을 하든지 아니면 제하든지 해야 되는데 월령 자체가 사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는 그런 국세가 됐겠고 금이 있었다고 하면 아까 이거는 제 사주를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뭐 금이 있어서 제사라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었다라면 토가 아니라 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국세가 좋지만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토가 일간 자체를 극하려고 하지 않고요.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하려고 하는 이런 구제가 되죠. 살은 인성을 생하는 것이고 서로 상생한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술토도 마찬가지고 미토도 마찬가지고 둘 다 뭐예요? 건토라고 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략이 떨어지게 되겠고 그때 이거 제가 신금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토는 금을 생할 뭐 마음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무정한 그러한 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토에 의해서 생을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금이 약하게 되면 수도 생조를 받기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토를 갖다가 마른 땅을 갖다가 윤토시켜줘. 촉촉하게 윤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 자체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수는 임수의 뿌리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이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미토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윤토를 하기 때문에 금이 그래도 조금 더 생조를 받을 수 있는 무정한 생이 아닌 좀 유정의 반대는 뭐예요? 정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유정이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은 미토 자체가 좀 유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생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자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를 되는 것이고 참 한 가지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임수의 뿌리를 얘기할 때 천간에서 찾으면 뿌리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는 땅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의 뿌리를 찾을 때는 지지에서 찾는 것이고요. 천간에 있는 개수의 뿌리를 찾을 때도 지지에서 찾는 것이고 연간에 있는 경우의 뿌리를 또 지지에서 찾는 것이고 시간에 있는 뿌리도 지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통근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에 내가 뿌리 근거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이지 임수가 천간에서 개수를 봤다고 해서 임수의 뿌리가 개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요것이 혼동스러운 사람은 명리 뭐 인터넷 보셔도 되겠고요. 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제 강의를 검색하시면 아마 통근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학습해 두시면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임수 자체가 약하고요. 또 술토까지 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괴강이다, 뭐 백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괴강 백호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한 중에 이렇게 토가 있게 되면은 약한 일간을 극해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이것이 뭐 술토가 백호 내지는 괴강 이런 것이 돼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살 뭐 이런 것들은 배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중화가 되려고 하면 경금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임수가 약하지 않아서 그 관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시를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더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본다라고 하면 먼저 술토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연지에 자수가 있겠고요. 시지에도 자수가 있으니까 임수 자체가 양인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경금도 두 개 있겠고요. 뭐 개수도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분들이 또 개수 세기 시작합니다. 금이 두 개, 수가 네 개, 토가 두 개니까 수가 왕할까요? 토가 왕할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막상막하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령 자체가 그만큼 강력한 거고요. 일지 자체에서도 술토를 봤다라고 하면 천간에 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대운에서 뭐 무토가 온다거나 지지에서 뭐 진토가 이게 뭐 진토 같은 거 와서 진술 상충하게 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다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 수가 토에 비해서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거의 뭐 토가 왕할까 수가 왕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예요? 미월이라 하더라도 토가 두 개 있으면 이거 뜨거울까요? 뭐 차가울까요? 이거는 조금 뭐예요? 뜨겁고 온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삼복생황까지는 아니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조금 차가워진다, 습해진다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뭐예요? 화운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금수가 너무 많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요게 저울로 뭐 비유를 하자면 저울로 놓고 봤을 때 토하고 금수가 좀 비등비등하는데 운에서 이렇게 금수 쪽으로 너무 가게 되면은 이제 한습 한쪽으로 많이 끼우는 것이고요. 화운을 가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월령 월지 이렇게 토가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금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조후하는 차원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후 약간 한습해진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는 화운이라든가 목운을 봐서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요것이 만약에 생시가 이렇게 되지 않고요 병오시가 되면 이거는 다시 사주국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월에 술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술이 합하죠. 이거는 원래는 인오술 삼합이 돼 가지고 화국을 짓는 것인데 이렇게 반합돼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토가 왕한 것이지 금수가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우할 필요는 없어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금수운으로 갔을 때 병술대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좀 환경이 처해질 수 있겠지만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갑진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우 개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술이서 토가 왕한 중에 진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가 어떻게 돼요?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토가 너무 왕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수를 생각하는 경금을 용신으로 치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사병호 정묘시 좀 비슷비슷한 이러한 국세가 되는데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생시가 되겠네요. 이거는 뭐예요? 미토 술토가 있어서 무토 투출하게 이거는 뭐냐면
살중신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금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만 있었을 때 임수가 자의 뿔을 두고 경금이 뿌리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 경금 자체가 좀 많이 약하지만 이렇게 무신돼서 신금이 있게 되면 임수가 어떻게 돼요? 연지에 있는 양인 자수, 그 다음에 신금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임수가 이건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임수를 좀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은 개수를 셀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미토, 술토, 무토면 토가 3개고 금수 따지면 금수가 더 많죠. 이거는 100%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토가 왕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 개수를 세가지고 금수가 많으니까 수가 많으니까 화토운으로 간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무토가 둘되어 있기 때문에 금운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화가 와서 토를 생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용신으로 보기 때문에 화가 와서 토를 생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목이 와서 토를 극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미토하고 술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좀 큰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네요. 좀 보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그런 생시가 될 수 사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지 않은 생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